드디어 이번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번에는 일치와 화법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닛 57에서 시제일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시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영어 문장에서는 반드시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장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 부분에서 우리는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문장에서는 동사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3형식 문장이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온다면, 대절과 같은 명사절의 형태가 온다면 절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다시 시제를 가진 동사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큰 부분, 주절의 동사와 그리고 포함된 부분, 종속절의 동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를 같이 하면서 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제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번의 시제일치 부분에서 한 문장 안에 절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시제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2부분 이상 있을 때에는 주절의 시제와 주절은 주인절이기 때문에 이 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는 이 큰 문장 안에 하나의 단위로 들어가는 작은 절을 얘기합니다.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서 1번에 주절이 현재인 경우, 주절이 주인절이기 때문에 이 주절의 시제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절이 현재라는 건 시제의 제약이 딱히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속절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했을 때 현재 시제라면 뒷부분에는 쓰고 싶은 대로, 만약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He is an honest ma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She doesn't know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that he lied to her.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I'm sure that 나는 확신하는데 이번에는 미래의 시제가 쓰였습니다. He will succeed in the exam. 시험에서 합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2번입니다. 주절이 과거인 경우. 주인절, 주절이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였을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절이 I say 와 같은 형태라면 내가 하는 말이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제약 없이 쓸 수 있지만 내가 지난 일이 돼서 과거에 그렇게 말했다 라는 표현이 된다면 이미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말했는데 뒷부분에 내가 말했던 내용은 현재 시제로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I thought that 나는 생각을 했는데 she was happy with me. 그녀는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과거가 되면 종속절도 일단은 지금 시점보다는 과거에 생각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My mother knew that I had done the dishes. 어머니는 내가 설거지했다는 것을 아셨다. 여기에서 알게 됐다는 게 과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had pp,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알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알게 되셨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had pp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바뀔 때에는 종속절의 동사는 다음과 같다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ought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미래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면 하나 과거로 would로, 현재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도 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과거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로 쓰면 됩니다. We think she will come.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하루 지난 일이라면 we thought가 될 것이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절로 하루 전에 생각했던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she would come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시제일치의 예외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규칙이 기본 규칙인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현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속절의 내용이 진리, 불변의 진리이거나 속담이나 격언, 현재의 습관일 때에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든 과거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he said that 그가 말했는데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했다 라고 할 때에는 그가 말했던 일은 이미 지난 일이 됐긴 했지만 그가 말했던 내용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진실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He told me that 그는 나에게 말했는데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을 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말했던 것은 지난 일이 됐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내용도 지난 일이 돼야 하긴 하지만 격언과 같은 이야기는 시간과 상관없이 쓰여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 말하든 간에 언제 얘기했던 간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로 쓰면 됩니다. He said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선 규칙을 적용을 하자면 그가 말했던 시점은 과거고 이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had PP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 역사적 사실,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부사절의 예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제 공부할 때 많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if나 when 등이 이끄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낸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혹은 대학교 가서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meet him. 나는 그를 만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부사절에 when이 이끄는 이 부사절에 when he arrives 도착하는 것도 그런 미래에 대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will arrive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arrives in 서울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유닛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나오는데 직접 화법은 우리가 누군가가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 지금 행복해 라는 말을 했다면 직접 화법은 쌍따옴표를 써서 그는 나 지금 행복해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성대모사를 하는 것처럼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간접화법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그때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를 잘 고려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부터 보면 직접 화법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부호를 써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간접 화법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꿔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는 화법 전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구분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평서문 바꾸는 방법, 의문문 바꾸는 방법, 명령문 바꾸는 방법,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전달 동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달 동사가 처음에도 say라면, 그러니까 직접 화법에서도 say를 썼다면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에도 say를 쓰면 되고, say to가 쓰였다면 tell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화법에서는 She says to me, I am busy now. 이런 문장이었다면 1번 전달 동사를 바꿔야 되는데, 전달 동사가 그냥 say가 아니라 said to죠. say to이기 때문에 say to는 tell의 형태로 바꾸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콤마와 인용부호를 삭제하고, 콤마와 인용부호, 그러니까 콤마나 인용부호 삭제, 인용부호를 삭제하고, 인용부호 안의 문장을 접속사 대절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대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신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칭이나 시간 표현이나 지시대명사를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화법일 때에는 나 지금 바빠 라고 얘기했지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라는 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I는 곧 그녀죠. 그렇기 때문에 I를 she로 인칭에 맞게 바꿔줘야 되고, 그때는 지금이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기에는 그때라고 바꿔줘야겠죠. 이런 시간 표현을 잘 찾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동사 부분도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동사의 시제를 주절과 일치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면 화법 전환 시에 함께 변하는 시간의 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잘 살펴보면서 문제 풀 때 참고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문장에서는 now가 있었는데 now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는 표현은 그때로 바뀌죠. 전에는 before로, 그리고 today는 그때 말했던 그 시점에는 오늘일지 몰라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며칠 전이라면 그날로 바꿔주면 되겠죠. tomorrow는 그 말하고 있는 그날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the next day 혹은 the following day로 바꾸면 되고, yesterday도 어제라면 그 말을 했던 그날보다 더 하루 전날에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그날보다 하루 전날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the next 같은 경우엔 the following, last는 the previous와 같은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는 저절로 기억이 나겠지만 지금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문제 풀 때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 나오는데, 의문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의문문이었을 때 어떻게 바꾸냐? 일단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전달 동사를 바꿉니다. 전달 동사가 say나 say to라면 ask, 왜냐하면 의문문이니까 물었다의 표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ask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he said to인데 뒤에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sk로 바꿔야 됩니다. 1번 said to를 ask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평사문의 순서로 의문사하고 주어 써주고 동사, 평서문 어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서문의 순서로. 그러니까 Where is your boss?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Where is your boss? Where 동사 주어였던 부분을 Where 의문사, 그리고 my boss 주어, 그리고 was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없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의문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접속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추가해서 if, whether,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she says to me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이기 때문에 said to는 ask로 바꾸는 게 1번.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if나 whether를 써주고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작은 2번 한번 살펴보면 아까는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장소와 관련된 부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this, 이것은 이제 장소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that으로 here, 여기를 가리켰던 이 부분도 이미 지난 일이 됐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there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마지막으로 명령문의 화법 전환이 나오는데 명령문이라는 형태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이거 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전달 동사를 tell이나 ask나 order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전달 동사가 여러 개인 이유는 명령문은 굉장히 부탁하는 어조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says to us,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경우에 전달 동사를 said to를 told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 명령문, 그러니까 이거 해 라는 명령문일 때에는 tell 다음에 이 부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 그리고 명령문은 원래도 주어가 없는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선 문장의 형태와는 다르게 뒤에 나오는 부분을 to를 붙여서 to 부정사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go home early 부분을 go home early에서 go 부분을 to go 형태로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부정명령문, 그러니까 하지마 라는 형태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tell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형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고 not to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n't go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나에게 말을 했는데 he told me 가지 말라고 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직접 화법 같은 경우에는 don't go 의 형태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을 바꾼다면 not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not to go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공식화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바꾸는 방식만 차근차근히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 형태로 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바꿔야 되는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의문문이라면 이 방식을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